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 전설 토익의 LC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설입니다. 오늘 5월 12일 여러분 토익 시험은 잘 보고 오셨어요? 시험 보고 오시면 제일 궁금한 게 이게 과연 나만 어려운 문제인지 다른 사람도 어려운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궁금증 제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난이도 먼저 얘기를 하죠. 파트 2요. 중상이라고 제가 난이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트 4는요. 상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용이요.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어디 집중적으로 이런 유형 그리고 이런 유형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난이도 마음에 드세요? 나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번에 난이도가 상이라 그러지? 하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난이도 다음 시험에도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유지하시고요. 아니면 거꾸로 나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리카 선생이 난이도 중상이래요. 그러면 난이도 상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음 시험에 여러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가까운 미래예요. 5월 말 시험이거나 6월 중순 시험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파트 2. 전체 난이도 파트 2는 중상이고요. 파트 2에 대한 기본 틀을 좀 말씀드릴게요. 파트 2는 총 10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25문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문제와 의문사 없는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평균 절반을 기준으로 두세 문제 적고 많고 뭐 이렇게 가는데 오늘의 시험에서는 11문제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14문제가 의문사 없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사가 뭔지를 알아야 의문사 있는 애 없는 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이 의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육하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who 하나 나왔어요. what 하나 나왔고 나머지 where, when, why 두 문제, how 문제가 오늘 세 문제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how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플러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약간 더 쉽다고들 해요. 얘네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풀었을 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조금 앞에 많이 나오고 없는 애들이 뒤에 많이 수록이 되는데 이번에는 막 순서도 왔다 갔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의문사 있는 애들도 완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또 볼게요. 일단 how가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얘에 대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how 하면 여러분 이거의 뜻을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how의 뜻 두 가지 있죠. 뭐? 어떻게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얼마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떨 때 어떻게라고 해석을 하고 어떨 때 얼마나 라는 어느 정도라는 의미로 해석되는지 볼게요. how라는 말 뒤에요.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Do you commute to the office? 이 자체가 어때요? 문장이죠. how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는 how의 의미가 어떻게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요. 답에요.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 정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how 뒤에요.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애들이 쭉 나오기도 해요. 여기까지.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many,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uch, how often 이런 식으로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그 how의 뜻이 얼마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답에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잘 나오는데 정도라는 건 숫자나 수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뭔 말이냐? How long? 얼마나 걸려요? 오더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일 걸립니다. 숫자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How many people? 몇 명의 사람이 세미나 참석합니까? 7명 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How much?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Fare. 교통요금을 보통 fare이라고 하는데 얼마예요? 했을 때 10,000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여러분 운동들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라고 질문했을 때 3 times a week. 봐봐요. 숫자 3 얘기하죠. 5 times a week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지만 무조건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또는 I don't exercise at all. 저 운동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라는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How do you like?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답시고 너 새로운 랩탑을 어떻게 좋아해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How do you like?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의미요? 어떻습니까? 어때? 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How do you like your new teacher? 새로운 선생님 어떠셔? How do you like your new class? 새로운 수업 어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w did the class go? 잘 보세요. class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도 관용적인 표현 How did the class go? 라는 의미는 수업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How 의문문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종류별로 제가 살짝 놔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리뷰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후 의문문 나오는 답 형태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다음 시험 보실 때 분명히 나올 의문사거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후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 이름으로 응답하는 경우 있어요. 얘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안 가르쳐도 여러분 무조건 맞출걸요. 자, 후라고 질문합니다. Who has the copy of the report? 보고서 사본을 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했을 때 Mr. Kim 말 되죠. 에리카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언급할 수 있어요. 또는 마리아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영업팀의 마리아요.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형태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얘는 너무 쉬워요. 굳이 안 가르쳐도 여러분 문제 무조건 맞춥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유형 얘기해 볼게요. 얘는 나왔다 하면 많이 틀려요. 인칭 대명사로 응답하는 경우요. 많이 틀리는 유형이긴 해요. who라는 말 뒤에요. 자, 수거 하나 잡아볼까요? B라는 말 뒤에 in charge of 하면 뭐예요? 뜻이 뭐뭐를 책임지다, 담당하다.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ordering, 주문하는 거 누구 담당입니까? 했을 때 에리카 담당이에요 하면 다 맞출걸요? I usually take care of it. 자,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면 여기서 많이 틀려요. 왠지 I라는 답은 답이 아닐 것 같아요. 후 의문문에. 그래서 이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칭 대명사로 응답할 수 있고요. 후 의문문에 I라는 답 나올 수 있는 애예요. 하나 더 할게요. 위라고 대답이 나오면 또 그렇게 많이 틀려요.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론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자고요. 위라는 답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부서명으로 응답하는 경우 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아마 무조건 맞추실걸요? 마치 고유명사로 대답하는 것처럼 얘도 자연스러워요. Who should I talk to? 누구랑 얘기하면 돼요? 컨퍼런스 준비하는 거요. 인사팀에 전화해봐. 이렇게 대답하거나 시설팀이요. 얘도 별로 안 어려운 유형이고요. 부서명으로 응답하는 것만큼 제가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건 바로 직책명. 이거로 응답하는 경우 있어요. Who spoke with the client? 누가 클라이언트랑 얘기했나요? 비서님이요.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죠. 프로젝트 매니저님이요. 직책명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는 어떤 거? 인칭대명사로 대답하는 부분이 가장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하나만 더요. 후라고 질문했을 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원으로 응답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시험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후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노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딜리버리 가격 누가 지불했나요? 여기 아무도 지불 안 했어요. 말 되죠? 야, 여기 니네 먹는 짜장면? 짬뽕? 누가 돈 지불했니? 아직 돈 아무도 안 냈어요. No one has done it yet.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No one이라는 답이요. 후 의문문에 대한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이었고요. 자, 시험 보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시험 보신 분이라면 제 말 100% 공감하실 거예요. 저한테 시험 보고 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선생님, where이랑 when 의문문에 대해서 얘네만 나왔다면 헷갈린대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잘 들으려고 했는데 뭐라더라? 영국 할머니 성우? 영국 할머니 성우가 얘네를 발음 일부러 이상하게 해서 많이들 틀렸대요. 아, 제가 진짜 잘 파트 다 맞추려고 할 그런 제가 공부도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아, 딱 처음 들었을 때 where인지 when인지 말을 똑바로 안 해서 틀렸대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얘 때문에요. where.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써볼까요, 여러분? where.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뭘 쓰려는 건지? R 발음을 살립니다. 세종대왕이 보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자, where 하고 R 발음을 살려요. 미국 발음이죠. 하지만 영국이랑 호주는 어때요? R 발음을 죽이면서 장음으로 살짝 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영국 발음. 자, 해볼게요. where 뭐 약간 이렇게 where. 호주 막 더 심해요. 막 이런다. 왜? 막 이렇게 얘기해요. 헷갈린대요. 자, 그러면 얘 얘기 좀 해볼까요? when? 얘는요, 미국이든 호주든 영국이든 N 발음이 살아요. N 발음. when 하고 들립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그러면 알면 너무나 쉬운 원리인데 모르면 시험장에 가서 맨날 헷갈리는 그 원리 제가 시크릿 알려드릴게요. 자, 들으세요. 시험장에 가서 where인지 when인지 헷갈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이 where, R 발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헷갈렸다 했을 때 여러분은 이게 아마도 영국, 호주 발음의 where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거 헷갈리는 건 where이라고 간주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왜? when이면 다 알아들었을 우리니까요. 이해되세요? 거꾸로 외우시면 안 돼요. 헷갈렸다 하면 where로 간주하고 문제 푸시면요. 90% 이상 맞추실 겁니다. 자, 이제는 파트 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평서문은 어때요? 의문사건 뭐건 간에 질문이 아니죠. 뭐뭐 합니까? 라고 질문해서 A, B, C 중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뭐뭐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답 찾는 부분이고요. 이게 총 3문제 나왔어요. 일반 의문문 중에서 긍정이 4문제, 부정이 1문제 나왔습니다. 선택 의문문 2개고요. 이런 식으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14문제인데 사실 의문사 있는 애보다 얘가 더 어렵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평서문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평서문, 얘는 많이들 이 부분이 이상하대요. 파트는 보통 뭐라고 질문을 해요? 뭐뭐 합니까? 에서 대답이 A, B, C로 가는 건데 보통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선생님, 제가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질문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A, B, C에서 아무리 집중을 해도 답을 못 찾겠어요 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럼 평서문은 뭐뭐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A, B, C로 가는데요. 이상해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답이 안 찾아지죠? 알려드릴게요. 뭐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서문으로 얘기했을 때 평서문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게 뭐 일반적인 형태죠. 그럼 두 번째, 평서문으로 얘기했는데 yes나 no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예문 들어볼게요. 자, 여기 가요. 족발 먹고 싶다 했을 때 난 치킨 말 되죠. 자, 두 번째요. 족발 먹고 싶다 했을 때 yes, 나도 족발 말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요. 의문문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해볼게요. 족발 먹고 싶다. 족발이 입에 붙었네요. 족발 먹고 싶다 했을 때 끝나고 먹으러 갈래? 라고 어때요? 되물을 수 있죠? 즉, 답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많이 틀리는 유형이 평서문이에요. 하나만 듣는다고 답이 무조건 이거인 그런 공식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해할 수 있어요. 은근 이상하네. 여기 알아들어서 엄청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점수 매겨보면 많이 틀리는 유형이니까 연습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4 얘기할게요. 파트 4는 총 10개의 지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우가 쭉 얘기하죠. 거기에 질문이 하나, 둘, 세 개 붙어요. 이 세 문제를요. 하나의 세트로 봤을 때 총 10개의 세트, 이런 애들이 10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푸는 요령이요. 진짜 고득점 하려면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고요. 성우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동시에 답을 고르는 건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텔레폰 메시지 몇 개 나왔나 보세요. 세 지문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음성 메시지인 텔레폰 메시지예요. 3개 나올 때도 있고 2 지문 나올 때 있고 심지어 4개 지문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4개 지문, 가장 많은 지문이 나온 건 excerpt입니다. excerpt from a meeting.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데 excerpt 뜻 아세요? 뭐예요? 발췌록이란 뜻이에요. 미팅의 발췌록, 워크숍의 발췌록.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해볼게요. 내가 해커스 강사 회의에 갔는데 심지어 조금 늦게 갔어요. 30분 늦게 갔어요. 그러면 같은 한국말로 하는 회의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내용을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해해요? 아닐 때 있죠.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회사 회의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들 있지 이렇게.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언어가 안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분야에 있지 않으면 무슨 얘기 하나 라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영어예요. 토익이고요. 그런 발췌한 부분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앞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뒷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 파트 4의 전체 난이도가 훅 올라가요. Tour information. 이렇게 나오는 거로서 투어 가이드가 얘기한 부분이 한 지문 나왔고요. broadcast가 한 지문, talk 한 지문, 이렇게 10지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10개의 지문들 중 그래픽 문제예요. 2지문 나왔어요. 마지막 2문제가 그래픽 문제고 따옴표 해놓으면서 이런 말을 왜 했는가?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게 3지문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음성 메시지 영어로요. 텔레폰 메시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파트 4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 하나예요.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얘는 그냥 머리에 남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이름을 언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씨 나야 또는 나 에리카야 하면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해커스 어학원의 에리카 설 강사입니다 하면 고유명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해커스 안 중요, 에리카 설 안 중요합니다. 저 어학원의 강사입니다 라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 물론 이 여자의 소속이 어디인가? 어학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여자의 직업이 무엇인가? 강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까봐 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저 않아요. 그렇게 나올 확률 한 20-30%. 저 20-30% 때문에 별표 쳐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소속차요. 저 어학원의 강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 할지 내용이 싹 국한되죠. 저 어학원의 강사라는 사람이 저 구두굽을 좀 갈아야 되는데 여기 잘 아는 구두가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언가 토익 얘기하거나 시험 얘기하거나 수업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국한시켜줘서 소속처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들은 소속처는 주제 내용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주제에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세부사항 얘기하고요. 마무리 요청사항으로 가는데요. 메시지라는 건 통화가 된 사이예요? 안 된 사이예요? 통화 안 됐죠? 통화 안 된 사이에 뭘 그리 요청을 하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전화 좀 주시겠어요? F555 이런 식으로 잘 가요. 이게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가끔 청자 언급, 화자 언급이 바뀌어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요. 이 메시지는 해커스 어학원 에리카 설 강사가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지연 씨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예문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디 씨. 저 얘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